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명제. 왜 이렇게 인터넷 강의처럼 하세요? 인터넷 강의니까 띄엄쓰고 아 그렇네. 자, 이 명제는 네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자, 명제에서는 이제 뭘 그냥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 그 명제 종류가 있어요. 자, 명제 종류는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가 있고요.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없으면 명제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자, x는 x 빼기 5는 4다.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x값에 따라서 답이 4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다. 그럼 함수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미지수가 들어있는 것들은 다 명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x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윤지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윤지는 아름답다. 아, 참이네요. 아름답다. 웃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웃어요. 형용사죠. 또 우리 수원이는 키가 크다. 이런 것도 형용사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이 형용사는 할미꽃은 이쁘다. 이런 것들 사람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명제가 아닙니다. 자, 명제가 아니에요. 왜 명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명제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아무거나 명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봐. 선생님 안경은 초록색이다. 아니, 그러니까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네 맞아요. 참이 명제죠? 마스크는 하얀색이다. 거꾸로 12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이것도 명제일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명제죠. 거짓 명제. 거짓이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참도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봐봐. 얘가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아, 부분 부정. 참이죠? 머리를 합치면 만들 수 있어. 참이 명제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명제죠. 무슨 명제일까요? 거짓 명제가 됩니다. 자, 명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자, 명제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P라는 조건이 있는데 6의 약수, Q라는 조건이 있는데 12의 약수,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오케이? 네. 이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했을 때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이게 참인 명제일까요? 거짓 명제일까요? 시작. 참인 명제죠. 그래 안 그래?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이때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만들어 보면 라지 P 이 안에다가 1, 2, 3, 6 이렇게 쓸 거고요. Q라는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라지 Q 이렇게 써갖고 이 안에다 다 넣게 되면 1, 12, 2, 6, 3, 4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P의 약수이면 Q의 약수이다. 이 안에 포함되죠? 들어가죠? 쏙.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때에 그 책에 보면은 P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요 집합이 있죠.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다 보이죠? 이런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이라는 거. 이 선생님 진리집합이 대체 뭐예요?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뜻 아니에요.
Q라는 조건에 합당하는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집합을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진리집합. 알겠어? 이때 P면 Q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글로 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해서 기호로 쓰기로 하자. 자, 기호로 어떻게 쓰냐? 잘 봐. P 화살표 짝대기 찍, 그 다음에 Q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고요. 얘가 지금은 현재는 참이죠. 얘가 항상 참이되라는 법은 없어요. 거짓도 될 수 있습니다. 명제는. 알겠어요? 알겠냐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지울게요. 명제라는 거 뭔지 알았죠? 알겠어요? 네. 지울게. 자, 그래서 명제를 배울 때 아까 4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잘 봐. P면 Q이다. 이거의 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 거꾸로 얘기해봐라. 시작. Q이면 P이다. 이게 역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서로 이 무슨 관계냐? 역관계다. 역. 바꿀 역.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얘가 참이면 얘도 반드시 참이 되라는 법 없어요. 역은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 거 따지는 거 뭐라면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정리가 지금 진리집합이라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진리값. 진리값은 참과 거짓을 얘기합니다. 진리집합이 뭔지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진리값은 뭐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 풀 때 이런 거 안 해. 그냥 풀다 보면 저절로 다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부정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뭐 한다고요? 부정. 부정은 너랑 나랑 다르다 이런 거죠. 오케이? 다를 이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이라고 합니다. 다를 이. 다르다. 너랑 나랑 다르다. 근데 부정하라는 소리예요. 자, 부정. 부정을 하라는 것은 P가 아까 6의 약수라고 그랬고 Q가 12의 약수니까 부정을 할 때는 P의 약수가 아니면 12의 약수가 아니다. 그게 부정입니다. 그 부정이라는 것을 not P, not P이면 not Q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P가 아니다 이거야. P가 아니면 Q도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기호로 쓰고 싶어라.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부정한다. not P면 not Q이다. 물결 모양이, 자, 물결 모양 있죠? P를 부정한 겁니다. P를 부정했으니까 읽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물결 모양 P, oh no, not P 그렇게 읽어요. not P이면 not Q이다. 이걸 E라고 합니다. 너의 부정은 not P이면 not Q. 이걸 E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정 한번 해볼까요? 이거 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E라고 한다고 했어. 한 글자로 E. 자, 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네. 이랬을 때 얘랑 얘랑은 또 무슨 관계가 될까요? 역관계가 됩니다. 자, 역관계. 그죠? 너랑 너랑은 부정관계. 이관계라고 합니다. 너랑 나랑은 이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이게 되고, 이게 부정하면 이게 되고, 부정하면 이게 되고, 부정하면 이게 됩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이때 자, not P 앞에 not 한 번 더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P가 된다. 됐죠? 이걸 다시 부정하면 원위치 되고, 이걸 부정하면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냐면요, 대우 관계라고 합니다.
대우관계가 뭐예요? 대우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보면 대우관계라고 합니다. 대우관계라는 게 뭐냐면 P면 Q를 일단 부정을 해. 부정을 한 다음에 그걸 역으로 바꿔. 그거를 대우관계라고 합니다. 아무 의미는 없는데 대우라는 뜻은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우관계를 어떻게 구합니까? 너를 부정을 한 다음에 그걸 역으로 바꿔라. 아니면 너를 역으로 바꾼 다음에 부정하시오. 그럼 일로 다 모이게 되죠. 됐죠? 순서는